안녕하세요. 산들산들 TV입니다. 이 영상은 식초의 효능과 음용법,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반 자연 발효 식초의 효능에 대한 내용이며, 이는 저희 제품이 이러한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식초라고 하면 오래된 식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시지만, 이것을 어떻게 먹는지, 그 부작용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식초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얼마나 좋은지, 왜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셨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 식초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식초를 섭취하기 시작한 것은 약 1만 년 전에 우연히 술을 발견하면서부터입니다. 술을 마시기도 했겠지만, 다 마시지 못한 술들은 자연스럽게 초산 발효까지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식초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문헌에는 삼국시대의 첫 기록이 보이고 있습니다. 식초는 새콤한 신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돋우는 역할과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막는 살균 작용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영양적으로도 좋아서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용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에서는 식초 효능과 음용법, 활용법,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초의 효능입니다. 식초를 알칼리 식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식초는 산성이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은 pH 7.4를 유지할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균형이 깨져서 pH 7.4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성화하는 물질로는 황, 인, 염소가 대표적이며, 식초는 우리 몸에 소화 흡수됐을 때 산성을 띌 수 있는 무기질과 결합하여서 중화의 역할을 함으로써 알칼리 식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초는 다양한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산을 통해서 다양한 식초의 효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정 식초는 순수 에탄올 95%와 물 5%로 구성된 주정을 원료로 초산 발효 과정을 거쳐서 초산이라고 불리는 아세트산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영양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산들의 그 효능을 알아보면, 먼저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해서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고요. 노화 방지, 정열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주석산은 산화 방지제로 쓰이고 니코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사과산은 기분을 좋게 하는 산미를 내고요. 피로 회복 효과가 이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액을 알칼리화 하는 역할이 크다고 하죠. 호박산은 시원한 감칠맛을 내고요. 간 기능을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초산은 살균 작용과 그리고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 효과, 그리고 식욕을 촉진하고 피부 미용에 좋고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60여 종의 다양한 산들이 자연 발효 식초에는 들어있어서, 그래서 식초가 좋은 것이죠. 비교적으로 자연 발효 식초는 구연산, 주석산, 사과산, 호박산, 소산, 기타 60여 종의 산과 더불어 원료에 포함된 영양 성분까지 함유하고 있어서 영양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큰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식초의 산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구연산, 살균작용과 식품의 풍미를 증진하는 효과가 있고요. 마그네슘, 칼슘, 아연 등을 체내 흡수가 잘 되도록 돕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친환경 세제로도 사용되죠. 신장 또는 요로의 결석을 예방하고 면역력 향상, 노화 방제, 정열 작용, 해독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기타 산들은 자료를
한 장 한 장 보여드릴 테니까 일시정지를 통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효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사과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호박산과 주석산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렇듯 자연발효 식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산들은 제각기의 효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산들이 들어있어야 식초의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식초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익한지 그 프로세스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장 건강입니다. 장내에 여러 유해 세균을 죽여서 변비와 염증을 예방하고 영양 흡수도 도와 장 건강을 지킵니다. 두 번째, 피로 회복입니다. 피로와 염증의 원인인 젖산을 분해 배출해서 피로 회복을 돕고 신체 세포 컨디션을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입니다.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지방 축적을 방해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줍니다. 이러한 장 건강, 피로 회복, 혈액순환 등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결론적으로 피부가 좋아지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까지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식초의 응용법입니다. 원액 식초의 경우 높은 산도로 인해서 경구를 자극하고 심한 경우 세포를 손상시키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되겠죠. 일반적인 자연발효 식초의 경우 4에서 6%의 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식초를 식초 1대 물 10대 설탕 2의 비율로 희석해서 드시면 음료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머그컵에 먹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 양을 계산해 봤습니다. 식초 15ml에 물 255ml 그리고 당류를 30g 넣어주면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입맛에 따라서 당류의 양을 조절하시면 더욱 자신에게 맞는 식초를 먹을 수 있겠죠. 식초 응용법 두 번째입니다. 식초를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드신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초를 먹지 않게 되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저희가 식초 스틱을 개발하였고요. 식초 스틱 1개에 물 90ml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3개에서 6개 정도 드시면 권장량에 맞고요. 우유에 희석하시거나 요리 등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응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더울 때는 1대9 정도로 물에 희석하여 드시고요. 시원한 물에. 추울 때는 차처럼 드셔야 되잖아요. 스틱 1개당 물 190ml 희석하여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랑 희석할 때는 1대9로, 그리고 탄산수랑 희석할 때는 발효 스틱 1개 그리고 얼음 4대 탄산수 5의 비율로,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식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치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취가 쉽게 생길 수 있고요. 위산 역류, 메스꺼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 원액을 그냥 마실 경우에 경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공복 시에 식초를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면서 복통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기준을 저희가 정해놨죠. 하루 권장 섭취량 15에서 30ml를 지켜주시고요. 식초 섭취 시에 원액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높은 산도 때문에 세포들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에 희석해서 드시거나 음식 등에 이렇게 물을 퍼서 함께 먹는 거죠. 이러한 예방 수칙을 지켜주신다면 부작용 없이 식초를 드실 수 있고 그 식초의 효능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식초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응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식초협동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완주 식초협동조합은 완주에 계시는 농민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완주에 생산된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고, 되도록이면 지역에서 나는 로컬 식품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 로컬푸드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식초를 만드는 기술은 농림청에서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서 특허 균주를 사용하고 있고요. 수산 발효 장치 또한 저희가 특수하게 제작해서 균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고품질로 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식초를 이용해서 식초 원액도 판매를 하고, 식초를 이용한 음료 베이스, 그리고 초절임, 드레싱 종류에까지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 내거나 낼 계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